혹시 매일 똑같은 하루가 쳇바퀴처럼 반복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비슷한 종류의 상처를 또다시 겪으며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걸까 자문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끝없는 순환의 근본적인 원인, 우리의 잠재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청사진을 완전히 다시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송두리째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은 나를 위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저 일어나고 마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각성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1단계, 모든 것의 시작, 내면을 향한 응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인 알미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꿰뚫어 빛을 비추는 깊고 예리한 자각 말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직장을 바꾸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사는 곳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현실이 태어나는 최초의 공간, 바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외부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그저 어제를 무한 반복하며 재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 선택의 대부분은 과거에 의해 의식적인 생각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습관적인 신경회로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녀의 뇌는 마치 낡은 레코드판에 같은 홈을 맴도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음악을 틀고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 그녀는 노래를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앉아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을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불안에 차 있었고 어떤 생각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으며 또 어떤 생각은 자기의심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그 생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의 과정에서 그녀는 심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관찰자다. 이 깨달음은 견고하던 갑옷에 생긴 첫 균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논쟁 중에는 날카롭게 쏘아붙이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공간에서는 한없이 움츠러들었으며 시도조차 하기 전에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반복으로 암호화된 습관이자 패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법을 배웁니다. 목소리를 억압당한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신념이 되고 신념은 생물학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 없는 신념체계의 물리적 표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과 함께 책임감이 뒤따랐습니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이나 환경
혹은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이 일종의 피드백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감정은 그녀의 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과거를 다시 방문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지도를 그리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정적 기폭제,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모든 제한적인 믿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녀는 자신의 반응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것이 되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차림은 명확함으로, 명확함은 진실로, 그리고 진실은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항상과 절대라는 극단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는지 보았습니다. 난 절대로 잘하지 못할 거야. 또는 내겐 항상 일이 틀어지고 말아 와 같은 내면의 독백이 어떻게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경회로의 반복 재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반복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 감옥을 스스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2단계, 과거의 나와의 결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깨달은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의 일치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즉 자아라는 감각 자체가 창조가 아닌 생존에 기반하여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와 반복된 경험, 그리고 그녀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 없는 감정적 각인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의 몸은 어제의 그녀를 기억해냈습니다. 불안, 두려움, 수치심 같은 감정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된 인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이었던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자아는 악하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함이란 때로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과거의 낡은 정체성에 속한 행동과 반응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스크롤하는 습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낄 때 대화 중에 움츠러드는 모습,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예라고 말하는 방식. 이것들은 사소한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과거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반응하고, 논쟁하고, 후퇴하고, 감정을 마비시키려는 충동을 느낄 때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불편함 속에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불편함이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어색하며 과거의 자아가 그냥 포기하면 편안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며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방을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낡은 정체성에 뿌리를 둔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르게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이 아니라 창조하는 여성의 모습을 당당하게 서서 영혼으로부터 말하고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기억해낸 여성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자유롭고 강력하며 감정적으로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새로운 자아를 정신적으로 더 많이 연습할수록 그 모습은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친숙해질수록 낡은 자아가 문을 두드릴 때조차도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3단계, 새로운 현실의 설계와 창조 과거 정체성의 관성을 깨뜨린 후 그녀는 변화의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단계인 재프로그래밍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패턴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하는 종류의 생각을 통해 말입니다. 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지만 몸은 그것을 느껴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재의식이 논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 강렬함, 그리고 느낌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허한 말로 자신감을 긍정하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감정적으로 공명하는 삶을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감 있게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가슴, 자세,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감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를 상상했습니다. 풍요에 대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주는 느낌을 연습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긍정의 말을 되뇌는 대신 이미 깊이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감정을 생성해냈습니다. 핵심은 시각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의 몸에게 미래가 어떤 느낌인지를 감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그 현실이 도착하기도 전에 생물학적으로 자신을 그 현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은 무의식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감사, 사랑, 기쁨, 자유와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녀의 신경계는 그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낯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뇌가 그 비전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 너무나 일관되게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번성할 능력이 있다와 같은 새로운 믿음 주의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경 가소성이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의도적인 생각 하나하나로 뇌를 재배선하고 진심 어린 감정 하나하나로 그것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기 그녀는 이제 자신을 가장 두렵게 했던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가 이미 도착한 것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희망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비전 속에서 보았던 그 여성의 에너지를 온전히 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래의 나라면 이 일을 할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녀는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대답이 예라면 그녀는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래로부터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믿기 위해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작게 느껴졌던 공간들을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거가 단지 정보일 뿐 자신의 정체성이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걷고 있는 타임라인은 이미 치유되고 이미 확장되었으며 이미 도착한 버전의 자신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면에 품은 에너지는 우주를 향한 그녀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문제에 반응하며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헌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말하고, 걷고, 숨쉬고, 결정할까? 그리고 그녀는 올바른 조건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 상태를 통해 그 조건들을 창조하며 그 행동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시끄러워지거나 더 노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일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성장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낡은 자아가 오래된 습관이라는 편안함의 외투를 걸치고 슬그머니 돌아오려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이 연습했던 미래에 대한 알아차림과 감정적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등대처럼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입니다. 한 여성이 과거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미래의 지성으로부터 창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도시,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결국 돌파구는 그녀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된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재배선했을 때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응답했습니다. 변화는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마주하고 자신의 패턴을 중단하며 변화의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고 대담하게 상상하며 원하는 미래가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살아갈 용기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미래는 더 많은 노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미래와 온전히